자, 집합 보자. 준혁아, 넌 집합해 하면 뭐 하냐? 뭐 하라는 뜻이냐? 모이라는 뜻이. 집합 말 그대로 모임이야, 모임. 근데 이거 누누이 얘기하잖아. 집합을 갖다 모든 것을 갖다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 내가 승무여고 가서 야, 예쁜 유학생들 모여 하면 어떡하거냐? 다 나오시고 다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동상고 가서 야, 멋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나와 우르르 다 나올 거야. 유학생들이 보기엔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구성하려면 반드시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도 분명해야 돼.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 모여 하면 그냥 130이 큰지 140이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합을 구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집합을 갖다 구성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키가 150 이상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안경을 쓴 학생 이렇게 정하든지 그래서 몸무게가 뭐 50 이하 이렇게 정하든지 이런 분명한 기준이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럴 때 집합을 갖다 우리는 구성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집합은 그러면 집합을 내가 하나를 써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니네들 이제 동아리라고 하면 동아리의 이름을 정해주잖아. 그 단체의 대표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갖다 우리가 하나의 집합을 갖다 우리는 대표할 때는 그걸 되게 대문자를 써서 나타내요. 이렇게. 그럼 집합 A라는 것을 내가 써볼 거야. 그러면 자 집합을 쓰는데 이건 약속이에요. 집합은 반드시 요교가 들어가야 우리는 집합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집합을 써라라고 하는데 요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 집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집합을 쓰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쓰기 힘들어서 괄호를 쓴다든지 대괄호를 쓴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집합교는 어찌됐건 내가 요 기호를 써야 돼요. 무조건. 그 안에다가 우리는 요 대상을 갖다 써야 돼요. 집합을 구성하는. 그러면 이 집합을 구성하는 요 대상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는 그 집합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는 겁니다.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놈은 A의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한다, 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D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또는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는 바로 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요 기호를 갖다 쓰는 거예요. 요 기호. 그럼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속하지 않는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시험에 아마 2학기 1번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요 기호에 관한 사용법을 갖다 물어.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뭐와 뭐의 관계?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갖다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됐지만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집합이 먼저 나왔는데 자 니네들 그럼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봐봐 내가 여기 A라는 집합을 썼어. 그럼 영미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개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 기호를 갖다 어떻게 써서 나타내면 앞에다 n자를 쓰는 겁니다. number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이거는? 내가 쓰는 거는 몇 개야? 4 이렇게 됩니다. 4. 됐지 요건? 너무 간단하지. 그런데 우리가 집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의 종류에는. 하나는 무슨 집합이냐면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어. 유한집합. 또 하나는 무한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자, 유한집합은 무슨 집합이겠냐? 원래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이렇게 나와요. 무한집합은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두지 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알아두면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유한과 무한은. 유한은
끝이 있어. 무한은 끝이 없는 거야. 무한이 많은 거야. 이걸 갖다 우리 유한과 무한으로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의 모임 하면 유한이냐 무한이냐? 유한이야 무한이야? 모래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지. 끝은 있겠지. 무수히 많긴 많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유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하시면 이제? 자, 그러면 요 교실 안에 있는 먼지 알갱이 모임.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라는 거죠. 왜? 한계는 있을 거니까. 많긴 많겠죠. 한계는 있을 거니까. 이런 게 유한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 이제? 이런 거 유한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더라.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원소에서 끝이 없어. 계속. 이런 게 무한. 됐지? 됐어요? 그러면,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 그걸 갖다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그래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 그걸 갖다 우리는 공집합이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뜻이야? 몇 개? 지현아 몇 개? 어? 공집합.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뜻이야? 0개죠, 0개. 0개잖아. 따라서 우리가 개수가 0개라는 사실, 없다라고 쓰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개수를 물을 때는 반드시 0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없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공집합은 분명히 원소 개수가 0개야.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누는데 공집합은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유한집합이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저희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집합은 아무거나 다 집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 대상이나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집합을 구성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집합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집합 기호를 써야 돼요. 집합 기호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난 이게 쓰기 싫다고 이렇게 예쁘게 쓴다라고 이런 걸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반드시 집합 기호를 써야 된다. 그러면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는 원소라고 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은 집합은 크게 두 가지의 집합이 있다. 하나는 무슨 집합과? 유한집합과 하나는 뭐가 있다? 무한집합. 그런데 유한집합 중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 그걸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거다. 공집합은 별도가 아니라 유한집합의 일종인 거다. 됐죠? 무슨 얘기지? 자,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거 나오기 전에 자,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이제 종류는 유한과 무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읽어보세요. 하나는 조건 제시법이 있어.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뭐냐면, 원소를 다 쓰는 거야. 그냥 집합 안에다가 다 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예를 들어, 10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 1에서부터 10까지 다 써놓는 거야, 원소를. 그걸 갖다 우리는 원소를 쭉 나열해 놓는다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소 나열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과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집합인지를 몰라. 무슨 집합인지를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썼어, 너희들. 내가 집합 하나 만들어 볼게. A라는 놈을 쓰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닭, 오리, 소, 돼지.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자, 내가 이렇게 이제 다 썼어. 이걸 원소 나열 뽑고. 자, 내가 뭐를 쓴 것 같냐, 너는? 지현이는 뭐 쓴 것 같아?
그렇잖아. 내 의도랑 달라. 나는 솔직히 내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쓴 거예요. 의도를 모르잖아, 너희들이. 그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원소나일법을 쓰면 이건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집합인지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표현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뭐다, 뭐다. 그러면, 아, 쟤는 저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아시나요? 그러면 원소나일법으로 쓸 때가 더 편할 때가 있고, 조건 제시법으로 쓸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조건을 제시해주면, 아, 누구든지, 아, 이건 뭐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자, 예를 들어, 원소나일법으로 0이라는 걸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얘를 갖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얘는 니네들 어떻게 쓰겠냐? 0을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쓰겠냐? 표현 한번 해봐. 0을. 준혁이 한번 표현해봐. 0이라는 거 하나 딱 써놨어. 저걸 뭐라고 표현하려나? 응? 다시. 도너? 아니, 숫자 0. 어. 이걸 갖다 뭐라고 나타내려? 만약 이걸 조건을 준다라면. 0이라는 숫자는. 쟤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정수 이렇게 표현하면 0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냥 0이라는 거 하나 쓰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잖아. 따라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 때가 더 편할 때가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쓸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로 고등과정은 다 뭐냐? 다 조건제시법으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야 얘가 무슨 집합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 원소날법 1, 2, 50이라는 걸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거야. 잘 들어야 돼, 이거 해석하는 거. 자, 이렇게 쓰는 거야. A라는 집합은 X바, 이렇게 읽어요. X바. 그런데 잘 봐.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얘야, 얘.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뒤에는 조건이에요. 보자. A라는 집합이 있대. 근데 그 X는 10의 양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바로 A를 나타내는 얘가 원수의 형태야, 형태. 그리고 여기는 조건을 갖다 써주는 거야. 이해 갔어요, 뭔 얘기인지?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내가 써볼 거야. 뭐 C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다. 자, 2n 플러스 1 n은 5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 자연수. 그래서 자, 그럼 한번 해볼 거야. 얘를 원소를 한번 써볼 거야. 2n 플러스 1이다. 그런데 n은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준혁아, 뭐겠냐? 괜찮아. 편하게. 0, 또 1, 2, 3, 5까지. 자, 영매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 또. 뭐겠어? 어, 어, 음. 지연이는? 어, 어. 뭐라고 했어요? 자, 봐봐. C를 구성하고는 원소는 얘입니다. 얘래. 뭐래? 2n 플러스 1이래. n은 5 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무슨 얘기야? 5 이하의 자연수를 대입해서 나오는 놈이야. 어디에다가? 2n 플러스 1에다가.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 3 집어넣으면 얼마야? 7. 4 집어넣으면 얼마야? 9. 5 집어넣으면 얼마? 11.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아, 조건 제시법은 뭐냐? 이거다. 아. 자. 자. 다시 한번. 자. C의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는 얘야. 얘가 원소야. 그리고 여기는 조건일 뿐이야. 이 조건에 맞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에요. 이해갔어, 이제? 됐어요? 그럼 이해갔어? 됐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볼게요. 왜 이래요? 자, 이렇게 써, 내가. 여기 그냥 노란 걸 쓸게요. 보세요. D라는 게 있어. 잘 보여? D라는 게 있어. 내 여기 또 이렇게 쓸게. 잘 봐요. 이렇게 썼어. 뭐야, 이건 그러면? 자, D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건 3분의 X입니다. 근데 그 X는 12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 영미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얘야, 얘. 단지 여기서는 그 X 미지수에 대한 조건이야. 뭐를 집어넣어서 구해라. 이해 갔어요? 이겁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 됐지? 확실히 알겠냐? 자, A와 B라는 집합을 두 개를 만들고 이 그림으로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 그려봤더니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B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가만히 보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A에 다 들어가 있지. 이럴 때 우리는 잘 봐요. 이럴 때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들어가 있을 때, A의 원소가 될 때, 우리가 얘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모든 A에 있는 원소가 모두 B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A는 B에 이렇게 나타내고 얘를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호로는 바로 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아까 얘는, 자, 앞에서 얘는 언제 쓰였어, 얘는? 얘는 언제 쓰였어? 원소이다, 이거에 쓰였어. 원소가 집합에 속합니다. 이거에 썼어요, 쟤는. 근데 얘는 그럼 언제 쓰는 거냐면, 요 기호는 집합이 집합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이거를.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뭔 얘기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2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 문제가 바로 얘와 얘를 묻는 문제를 거의 냅니다. 많이 내요. 이해가서 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다? 원소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다?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얘는 어디와 어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잘 봐요. 그 다음.
그러면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자, 봐봐. 여기 C라는 게 있어, C. C는 아무것도 없어, 집합. 근데 우리가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 아무것도 안 쓰는 거야. 이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주로 얘를 써요, 얘.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야, 얘가. 공집합을. 그러면 얘가 공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얘가 공집합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를 갖다 벤다이형으로 나타내면 아무것도 없게 여기다 C를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C라는 놈도 A의 한 일부분이 됐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 다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됐죠?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다시 A에 포함될 때 우리는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있는 원소가 다 B에 있고 B에 있는 원소가 다 A에 있어. 그럼 A랑 B랑 똑같다 이런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갖다 우리는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합에서. 이해갔어요? 뭔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면 잘 봐. 그러면 내가 A라는 집합을 하나 쓸 거야, 여기다가. A, B, 이렇게 두 개만 쓸 거야. 원소가 몇 개야? 두 개야. 잘 보세요, 두 개. 자, 이거 그대로 네모라고 읽어요. 준혁아, 이거 읽어봐. 그대로 읽어봐. 그대로 네모라고 하고, 시작. 네모는, 아니, 그냥, 상관없어. 네모는, 시작. 네. 네모는, 뭐다? A에, 뭐다? 부분집합이다. 네모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걸 찾아볼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걸 찾아볼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걸 써볼 거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가장 먼저 뭐는 무조건 된다라고 했어. 공집합은 무조건 된다고 했어. 그 다음 얘도 될 거야. 얘도 될 거야. 왜? A만 딸랑 있는 요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A가. 그 다음 뭐도 될 거야? B도 될 거야. 그 다음 뭐도 될 거야? A, B도 될 거야. 얘가 바로 A의 부분집합이야, 얘가. 얘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야, 이 네 개가. 근데 여기에는 공집합은 반드시 들어가고요. 자기 자신도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 자기 자신, 요 자기 자신을 뺀 거, 요거를 뺀 거,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뺀 거다? 부분집합 중에서 뭐를 뺀 거다? 자기 자신을 뺀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이해갔어요?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먼저 얘의 사용법.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뭐를 나타내는 거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사실 이 집합은 몇 년 전만 해도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바로 이 집합이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 왜 어려워하느냐? 이 기호의 사용법을 몰라.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가장 먼저 수학에서는 저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얘는 뭐다? 뭐와 뭐 사이에 나타내는 거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갔죠? 무슨 얘기지? 됐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 중에서 가장 먼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알아두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 있고 B에 있는 원소가 모두 A에 들어가 있으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하는 거다. 됐어요? 그리고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인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는 뜻이야. 그럴 때 그 A를 B에 뭐라고 한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공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해서. 내가 예제 문제를 갖다 설명하면서 풀어줄 거예요. 사실은 요 밑에 있는 내용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를 풀어. 숫자 바꾸기 문제를 풀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얘를 보고 합니다. 얘를. 얘의 이 풀이 과정을 보고 얘를 그대로 공식 적용하듯이 해요. 자, 절대 늘질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늘어요,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 산수야, 산수.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똑같아. 안 늘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자, 얘를 보고 얘는 참고. 알았어요? 이거 풀 때는 옆에 숫자 바꾸기 풀 때는 그냥 참고하는 거지. 저걸 갖다 그대로 따라서 숫자 집어넣으면서 풀지 마. 절대.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 그래야 돼. 알았지? 알았어요? 자, 볼게요. 예제 1번 보자. 집합 A가 다음과 같대요. 준혁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A가? 아니, 여기 봐, 여기. 책 보지 마, 절대. 여기 봐, 몇 개야? 3개야. 3개야. 자, 이 개수를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따지면 돼. 양쪽에 있는 요 집합교를 빼낸 요 하나하나가 그냥 원소야. 요 하나하나가 원소인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1번만. 기억. 자, 그러니까 A의 원소는 1, 2, 3이 아니라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야. 그러니까 기억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3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얘가 있지. 3이라는 건 독자적으로 없지. 그지? 그래서 3은 A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거. 그 다음. 얘는 맞아, 틀려, 당연히 그러면. 맞아요. 무조건 맞아. 얘가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 얘 봐. 분명히 요기요는 언제 쓴다라고 했어요, 요기요는. 집합 사이에 쓰인다고 그랬지. 근데 얘가 지금 집합이야? 뭐야, 얘가? 원소지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집합교를 하나 더 씌웠어야 돼. 이렇게 돼야 참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리을. 당연히 참이하고 짓이야. 거짓.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리을은 무조건 일단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얘. 얘 자체가 A잖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된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읽어보자. 시작.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다시 얘기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B에 있어야 된다. 근데 봐봐.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B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근데 여기 1이 있네?
그럼 여기도 1이 있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1이란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1이 돼야 돼, 무조건. 그럼 만약에 A 플러스 2라는 놈이 1이 되면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야. 만약에 얘가 1이라고 한다면 2A 마이너스 1이 1이라고 한다면 A는 얼마예요? 1이야. 자, 그러면 봐봐. 두 개가 다 되는 보자.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세요. A. 얘가 0 나오네.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잘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1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3 나와. 그러면 봐봐. 1, 0, 2, 1, 마이너스 3. 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0이 안 생기지. 여기에 0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일 때 A가 1이면 1 집어넣으면 얘가 2네. 1 집어넣으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1, 2, 1, 2 여기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얼마? 1이 돼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자. 예제 3번. 두 집합 A와 B가 있는데 서로 같대. 같다면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A에 1하고 3이 있어. 근데 B에는 2가 있네. 그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얘가? 얘가 2가 돼야 돼, 얘가. 얘가 무조건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이 2야. 그러면 A제곱은 넘어가서 1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즉 A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자, 그러면 A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는 1, 3, 2가 될 거고 1, 3, 2가 될 거고 A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2,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3이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왜 같아야 되니까? 1하고 2는 있는데 그럼 얘가 무조건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B는 얼마란 뜻이야? B는 얼마? 4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됐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는 1, 3,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A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죠 절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없는데 마이너스 1이 나타나니까 안 돼.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A는 1이고 B는 4가 돼야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